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은 연너비를 1로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작업 시트의 테두리 역시 출력 형태를 보시고 굵어 보인다든지 두 줄로 보인다면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답안 시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면 감점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 필요 없는 시트는 꼭 지워주세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엑셀을 시작하시고 나면 시트가 한 장 들어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트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시트는 미리 작성을 해놓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시트가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이라고 더하기 누르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시트는 추가해 주시면 될 텐데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 작업을 할 거고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진 않겠습니다. 1작업부터 3작업까지의 각각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A라고 하는 열의 이름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열 너비를 숫자값으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1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너비가 좁아진 거 확인되시죠? 이 작업도 같은 방식으로 열 너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작업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다시 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텐데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디서부터 데이터 입력할 건지 B와 사과만 하는 곳부터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2, 3, 4작업은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천천히 입력을 시켜주세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1박 요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글씨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1박 요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 칸으로 이동이 되어 왼손에 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뚝박비도 Alt 엔터 치셔서 위아래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시일의 경우에는 분명히 2023이라고 입력을 해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보이질 않네요.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의 날짜 형식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 월, 일이 두 자릿수로 매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날짜에 관한 아이들 보시고 내가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박 요금에 대해서도 천 단위 구분 끼워 들어갈 수 있도록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너비들을 적당하게 넓혀주세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서식이 글꼴 굴림의 11라고 되어 있네요. 숫자나 회계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지만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렬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제목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 보시면 1, 2, 3번 줄을 통해서 제목을 넣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높이가 높아 보이니까 1, 2, 3번 줄은 그 번호 쭉 드래그 하셔서 그만큼을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에다 놓으시면 높이값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넣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찾아주세요. 도형에 대해서 색깔과 글자,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원본은 꼭 삭제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제란은 너비나 높이 값이 기존에 있던 아이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쓰실 땐 결, Alt 엔터, 제라고 해서 위아래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너비나 높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작이 끝났으면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홈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쌍둥이 복사 단추 있죠?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할래요?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보이는 대로 그림 복사할게요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복사가 끝났으니 제1작업에 이쯤에다가 놓을 거예요 라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원본은 꼭 지워달라라고 했으니까 쉬트 만들어진 친구는 쉬트 이름 자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완전히 지워져요. B의 4번, J의 4번까지 그리고 G의 14번, I의 14번들은 주황색으로 채우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 부분들이에요. 요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문제지 받으실 때에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음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있구나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그리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랑 쟤랑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인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 숙소명들이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H의 14번이면 H와 14번 만나는 여기 칸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1라고 선택을 했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한 대상은 지금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목록이라고 제한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목록 이외의 나머지는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일일이 입력을 직접 시켜둬도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네요. 이 범위만큼이라고 잡아주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 단추 생긴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이 이외의 거는 입력이 되지 않게 막아놓는 거 이런 걸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셀 서식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예약 인원을 얘기하는군요. 이 친구들 숫자 뒤에다가 명이라고 붙여주세요 라고 했네요. 숫자값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 서식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건데 숫자는 0이라고 형식을 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뒤에다가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4명이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 마지막으로 2의 5번부터 2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입실 1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2의 5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는 2의 5번입니다 라고 본인의 이름을 확인해 주는데요.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2의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각각의 이름 보이는데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그 전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대표로 이름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입실 1이라고 이름을 보이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름 상자에다가 입실 1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선택했을 때는 2의 5번입니다. 7번입니다. 10번입니다. 라고 따로 뜨지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얘네들은 입실일이에요. 라고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선의 모양을 보시면 가장자리는 좀 굵어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X표 표시 대각선이 되어 있어요. 선 모양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홈으로 가시면 선의 모양 선택할 수 있어요. 굵은 상자, 테두리, 제목 부분 빼고 나머지 내용들도 역시 굵게 테두리를 주면 되겠지만 이 아이는 대각선을 주셔야 됩니다. 대각선은 눈에 보이지 않네요. 다른 테두리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따로 뜰 거고요. 거기에서 대각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만나는 건 함수 문제입니다. 다만 함수 문제는 처음부터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당황하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함수는 일단 뒤로 밀어두시고 만만한 친구들 먼저 작업을 하세요.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친구까지 처리한 다음에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약 인원이 3 이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하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기호를 잘 구분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행 전체라고 했으니 이만큼이라고 붙잡고 조건부 서식 선택하시게 되면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어요. 수식을 사용해서 할 건데 수식은 이라고 이퀄 시작 표시 넣었습니다. 예약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약 인원은 여기 있는데 예약 인원의 주소가 $G에 $5라고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원래는 G에 5번인데 이 친구는 달러 표시가 붙어가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얘만 비교할 테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군요. 우리는 예약 인원을 G에 5번뿐만 아니라 6번, 7번, 8번 모두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G에는 붙어도 되지만 5에는 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떨어질 수 있도록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F1, F2, F3, F4 보일 텐데요. 펑션 키라고 해요. 기능 키인데 그 중에서 F4 키를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G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도 되니까 달러 표시가 붙은 상태에서 G를 표현해 주실 거고요. 5, 6, 7, 8은 왔다 갔다 비교할 거니까 달러 표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G에 5번이라고 표현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요? 3보다요.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식은 글꼴이 파랗고 굵어요 라고 했으니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서식 단추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굵어요. 그리고 색깔은 파래요.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이하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선택이 됐고요. 그거보다 작은 2라고 하는 아이들도 선택이 돼서 파랗게 글자가 굵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데이터 입력이었습니다. 제2작업은 필터를 주는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에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B4번부터 H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먼저 함수 풀기 전에 이 작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제2작업에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올 건데요. 폭이 너무 좁군요. 붙여놓고 난 다음에 옵션이 뜰 텐데요. 그 옵션에서 너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1작업에서 너비 줬던 걸 그대로 유지해서 적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줄 때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고급 필터에서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입실일이 이날 이후인이라고 조건을 2개 줬군요. 그러면 그 조건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거나 혹은 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면 and 조건, 그럴 때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화 조건입니다. 서로 조건을 다른 줄에다가 써줘요. 이렇게 조건 2개 준 거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리조트인 아이들을 쭈루룩 출력을 할 건데 날짜, 입실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라고 했네요. 날짜에 대해서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날짜보다 작은 거니까 이하라고 인식을 하고 작거나 같다를 기호 넣어주시면 될 텐데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 날짜보다 큰 걸 얘기하죠. 이상으로 이해하시고 크거나 같다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보자면 조건은 2가지, 종류라고 하는 것과 입실일이라고 하는 거 2가지를 주게 될 거고요. 그 종류는 리조트라고 하는 거를 줄 건데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거, 조건을 쓸 때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줘야 된다라고 했죠. 종류와 입실일 이렇게 제목 넣어줬다면 리조트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되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입실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실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라고 한다면 큰 거죠. 크거나 같다 라고 날짜 2023년 09월 01일이라고 입력을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만 찾아서 결과물 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내실 적에 예약 번호, 숙소명, 예약 인원, 숙박일 4가지의 데이터만 추출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과물 내는 것도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었네요. 우선 조건부터 먼저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건 범위는 B의 13번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데이터 입력하면 되겠네요. 종류 컨트롤 C 복사하셔서 13번에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입실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리조트라고 하는 친구도 굳이 칠 필요 없이 컨트롤 V 붙이시면 될 텐데 그 입실일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2023년 09월 01일 이후라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 표시해서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 입력을 해줬고요. 결과물은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달라 라고 했는데 항목들이 지정되어 있었죠. 예약 번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숙소명, 그리고 예약 인원, 숙박일 요 4가지 항목만이라고 선택하셔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B의 18번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면 4개의 항목만 이렇게 추출해서 놓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ESC 눌러서 정리를 할 거고요. 결과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가지고 고급 필터 할 거죠.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중에서 고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눌러주시게 되면 목록을 이미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목록 범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신 요만큼 가지고 결과 낼 거기 때문에 조건 범위는 여기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내길 원하죠. 그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해서 그 친구를 이만큼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으셨으니 확인 단추 눌러서 결과 내시면 되겠죠. 표서식에 보시면 고급 필터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라고 했네요. 채우기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 들어있는데 이 색깔을 없애고 싶습니다. 범위 잡으셔서 홈 가시게 되면 채워주는 색깔 채우기 없음으로 비워놓으실 수 있고요.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표의 서식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스타일 보통의 6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셔서 결과 이렇게 나타난 거 확인이 되네요. 세 번째 작업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어요. 복사하라는 말은 없죠.
제3작업 시트에다가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처럼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아까 저희가 필터링 했던 그 범위 똑같이 범위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피벗 테이블을 넣을 겁니다. 피벗 테이블. 그러면 범위를 이미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제3작업에다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 되겠네요. 위치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제3작업에 결과물 보시면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B2 셀 여기부터 작업할 거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시게 되면 1박 요금 및 종류별, 숙소명의 개수와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항목 4가지가 필요합니다. 1박 요금, 종류, 숙소명, 예약 인원 4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선택한 거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제작이 됐는데 결과물과 모양이 좀 다르죠? 1박 요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금은 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줘야 되겠고요. 호텔, 펜션, 리조트라고 하는 종류는 칸칸이 열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종류는 열 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나머지 숙소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숙소명 계산할 수 있도록 시그마값 있는 곳으로 올 거고요.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해서 예약 인원도 줬는데 다만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이름을 클릭하셔서 값 필드를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인원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평균 예약 인원이라고 이름이 들어갈 텐데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 예약 인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이 적용됐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배치가 끝났으면 이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행 레이블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1박 요금 원이라고 붙여주셔야겠죠.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종류였어요. 종류라고 이름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1박 요금에 대해서는 그룹화하고 그 종류를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박 요금은 숫자 값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걸 그룹화합니다. 7만원부터 95,000원까지, 95,000원부터 12만원까지, 12만원에서 145,000원까지 25,000원 단위로 되어 있죠. 숫자를 하나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값은 7만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7만 1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는 대로 똑같이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나는 건 14만 5천이라고 끝나는 값도 결과물 보시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는 2만 5천 단위인 거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문제에서처럼 7만 1부터 라고 뒤쪽에 1 붙어 있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종류에 대해서는 호텔, 펜션, 리조트 순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리조트, 펜션, 호텔 순으로 정렬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군요. 종류라고 하는 이름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정렬을 하실 수 있어요. 가나다 순이 오름차순인데 호텔부터니까 내림차순으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빈 셀의 경우에는 별별별이라고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피벗 테이블에 대한 옵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옵션 보시게 되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빈 셀 표시한다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건지가 비어 있네요. 콩 찍어서 별을 3개 넣을 거예요 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행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의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고 맞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의 옵션 불러와서요. 레이아웃 말고 요약 및 필터 가시게 되면 행 총합계도 표시하고 열 총합계도 표시해라 라고 둘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행 총합계는 지우고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행에 대해서 총 합계 낸 친구들은 사라졌죠. 나머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들, 정렬이라든지 소수자리 보일 건지 말 건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로 모일 거고요. 숫자들의 경우에는 소수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숫자는 이라고 해서 소수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결과물 비교해 보시고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번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일작업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배치할 거고 이름이 제4작업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차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필요한 항목이 1박 요금 그리고 예약 인원, 그렇다면 이 친구들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는데요. 각각의 막대 세워놓은 건 M스테이, 스완지노라고 하는 숙소 명의로군요.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조만큼이라고 범위 잡았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찾으시면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차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동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시트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면 커다랗게 차트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요. 주의사항이 한 번 더 있네요. 꼭 1, 2, 3, 4 순서대로 배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이동시켰더니 제4작업이 맨 앞쪽으로 와 있군요. 잊지 마시고 맨 뒤쪽으로 옮겨주세요. 결과물에서 항목을 보시게 되면 M스테이, 스완지노, 더비치까지는 필요하지만 화이트캐슬은 필요가 없네요. 베스트뷰, 그린에코, 크라운 유니도 필요하지만 푸른바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선택하셔서 필요 없는 화이트캐슬 그리고 푸른바다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얼추 비슷한 분위기가 나고 있죠? 차트의 디자인 가시게 되면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네요.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과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하나, 둘, 세 번째, 3이고요. 차트의 스타일은 이미 1번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군요. 영역에 대한 서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 안에 있는 글꼴들은 모두 다 굴림의 11. 채워준다면 질감은 파랑 박엽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 제목, 그림 영역, 계열 각각의 이름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 떴을 때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세요. 글꼴은 굴림의 11. 모든 글꼴들이 다 맞춰졌고요. 채워주는 건 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차트 도구로 돌아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일이 하나씩 바꿔주는 건 서식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채워줄란다, 도형 채우기 가셔서 질감으로 채울 거다, 파랑 박엽지 찾으시면 전체가 다 채워져요. 그 중에서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채우기가 흰색이다 라고 했으니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제목 선택하셔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고요. 글자 이후에는 다시 차트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하나 바꿔줄 땐 서식으로 가셔서 채우는 색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고, 서식에서 예약 인원 계열은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약 인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주황색 막대라고 하는데 워낙에 값이 작아서 주황색 막대가 보이질 않죠. 눈에 보인다면 그냥 바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의 종류를 바꿀 텐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례를 선택하시게 되면 1박 요금과 예약 인원입니다 라고 뜰 텐데 그 중에서 예약 인원 예만이라고 선택하시고 이 친구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예약 인원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표식은 세모 모양으로 크기를 10 맞춰주면 되겠고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값 라벨을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계열 중에서 표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제일 밑에 있는 서식 아이콘 하나하나 누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제일 앞쪽에 있는 페인트통 채우기와 선에 대한 얘기죠. 선 중에서도 표식을 표식 옵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해 주는 거 동그라미 말고 세모로 바꿔달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세모로 크기는 1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십시오 라고 한 친구는 이렇게 베스트 뷰에 대한 이야기죠. 선택을 했는데 모든 파랑막대가 뜨네요. 한 번 더 누르셔서 이 친구만 따로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숫자 값이 위에 달라붙는 거 확인되시죠? 눈금선은 파선으로 주세요 라고 했네요. 지나가는 요 눈금선의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다시 눈금선에 대한 서식을 선이 실선인데 그 중에서도 대시 종류가 파선입니다 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축의 형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왼쪽을 보니까 하이픈 0부터 16만까지 2만 단위로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경우에는 0명부터 5명까지라고 사이사이에 4명, 3명, 2명, 1명, 1명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군요. 보조축 선택하시고 역시 축서식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은 0 불만 없지만 최대값이 4.5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를 5, 기본 단위를 0.5가 아니라 1이라고 바꿔주셔야 1명, 2명, 3명이라고 단위가 바뀌게 되는군요. 범례명에 대해서 범례명을 똑같이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1박 요금이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되어 있죠. 여기서는 한 줄짜리로 뻗어 있는데 말이죠. 범례명의 경우에는 범례를 선택한 상태에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도 아무리 찾아도 제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목에 대해서는 차트 도구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1박 요금 1이라고 쭉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집을 해주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한 거에서 갖고 온 건데요 라고 빠딱빠딱 보일 거예요. 굳이 나는 하나로 쭉 펼쳐서 쓰겠다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오면 결과가 똑같이 바뀌었네요.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을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노란색의 꼭지점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당겨주세요. 출력 형태는 결과물이 안쪽이 색깔 하얗고 바깥쪽에 테두리만 있는데 많이 달라 보이네요. 도형 서식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 비슷한 아이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글자도 가운데에 배치하는 게 깔끔하니 예쁠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에 불만사항은 없는데 색깔이 좀 옅어 보이니까 색상들만 좀 짙게 바꿔줄게요. 서식에서 색상 짙은 색의 깜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 주어질 거고요. 복잡한 중첩 함수든지
간단하게 하나씩 제시되어 있는 함수든지 점수는 똑같이 20점씩 배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시면 쉬운 친구들 먼저 풀어보시고 찬찬히 나머지 중첩함수나 계산식 들어있는 아이들을 조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게 되면 숙박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박 요금과 숙박 일수, 할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텐데요. 1박 요금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숙박 일수도 저기 있으니까 하나하나 콕콕 찍어서 곱하기 하시면 될 텐데 할인율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숙박 일수가 3 이상이면 그리고 그 이외이면 이라고 조건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을 만들 때에 함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만약에 if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참일 때는 어떤 값을 줄 거고 거짓일 때는 어떤 값을 줄 거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식을 만들어 줄 거다 equal 넣을 거고요. 여기에서 1박 요금은 여기 있네요. F의 5번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곱하기 별표죠. 숙박일은 저기에 있습니다. H의 5번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두 개는 곱해졌는데 할인율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 할인율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if 함수를 준 거예요. 만약에 if 조건이 숙박일수가 3 이상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숙박일수 얘가요 라고 조건을 걸어주셔야 되겠죠. H의 5번이요 라고 해서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입니다. 우리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기호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요? 3보다요. 여기까지가 조건이니까 조건을 컴마 찍어서 구분해 줄 거고요. 그럴 때에는 0.8이라고 하는 값을 주세요 라고 했네요. 0.8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0.9라고 했으니까 0.9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요만큼이고요.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F의 5번 1박 요금 곱하기 별표 H의 5번 숙박일수 곱하기 별표 그런데 거기에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 조건이 있었죠? 만약에 if 괄호 열고 조건은 숙박일수 H의 5번이 크거나 같다면 3 그럴 때의 조건 0.8을 줄 거다. 콤마 그렇지 않다면 0.9를 곱할 거야. 라고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계산한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다면 오른쪽 구석에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깜장색 더하기 보일 거예요. 쭈루룩 자동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에서 소수자리가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 친구들은 소수자리를 없애는 게 깔끔할 것 같고요. 서식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선이 좀 굵어졌어요. 선의 모양도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치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예약 번호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서귀표, 2이면 제주, 3이면 동부권, 4면 서부권이라고 각각의 숫자 값들 들어있는 것들 보시고 거기에서 그 값에 대입하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될 텐데 함수는 추주와 미드 함수를 줬어요. 추주라고 하는 아이는 골라 잡는 함수죠. 미드라고 하는 친구는 중간에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주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서 뽑아온 숫자가 1이면 내가 주고 싶은 건 얘입니다. 2이면 얘를 줄 거고요. 3이면 쟤를 줄 거예요. 라고 해서 숫자들에 대한 대입값들을 쭈루룩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미드라고 하는 텍스트 함수를 준 겁니다.
예약 번호 중에서 세 번째 거를 뽑아 오면 거기에 1, 3, 2라고 숫자 값들 들어있잖아요. 중간중간 들어있는 글자를 뽑아내기 위한 함수를 같이 줬네요.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hoose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숫자를 뽑아온다면 거기에 대입하는 값을 넣어줄 건데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다시 mid라고 하는 함수로 뽑아올 겁니다. 예약 번호는 여기에 있죠. B의 5번이네요. B의 5번. 거기서 몇 번째부터요? 세 번째 값부터라고 했으니까 3. 거기서 하나만 보면 그게 1인지 2인지 3인지 알 수 있죠? 몇 개요? 한 개요. 이렇게 뽑아내시면 숫자가 뽑혀 나올 거고요. 컴마. 그게 1이면 서귀포, 2면 제주, 3이면 동북권, 4면 서북권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들을 나열하시면 돼요. 좀 값이 기니까 엔터 쳐서 줄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글자들을 입력할 때는 따옴표를 입력합니다. 서귀포라고 1일 경우에는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고 2일 경우에는 제주라고 3일 경우에는 동북권 4일 경우에는 서북권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5일 경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ch를 치시게 되면 함수 ch로 시작하는 함수들 쭈루룩 나열되죠. choose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어주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숫자를 뽑아오기 위한 미드 함수 다시 한번 넣어줄 거예요. 미드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괄호까지 열어줬습니다. 어디서 뽑아올 거냐? 예약 번호에서 뽑아올 거라고요. 컴마 몇 번째서부터요? 세 번째서부터요. 컴마 한 개만 보면 숫자가 뽑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숫자에 대한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뽑아온 아이가 1일 경우에 대해서 서귀포, 2일 경우에 대해서 제주, 3일 경우에 대해서도 동부권, 4일 경우에는 서부권. 오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컴마 표시인지 따옴표는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엔터 치시면 위치 확인이 되죠. 하나를 잘 만들면 오른쪽 구석에다 놓으시고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자동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선들 굵게 표시된 거 서식 없이 채울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호텔 1박의 요금 평균을 구하는 문제로군요.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함수는 두 가지를 줬네요. 라운드와 the average 함수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라운드 업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 라운드 다운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버려주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문제에서는 반올림을 해라 라고 해서 라운드 함수를 줬네요. 여기에서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보여줄 건지를 정하셔야 될 텐데 소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0이라면 뒤쪽으로 갈수록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라고 읽게 되죠. 소점을 건너 앞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첫 번째, 마이너스 두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1,000원 단위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뒤쪽에 000이라는 식으로 결과를 정리해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값이 2345.89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뒤쪽에 있는 친구들 000이라고 1000단위에서 반올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세 번째 소수자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때 daverag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줬네요. daverage 함수의 사용 방법, 표 전체를 몽땅 다 잡을 거고요. 거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세셔야 할 텐데요. 문제 보시게 되면 호텔의 1박 요금이라고 했으니까 1박 요금은 여기에 있는 거죠. 5번째 열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뭔지는
범위 잡아줄 적에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다오 라고 했으니까 1박 요금을 호텔 것만이라고, 호텔은 6일 얘기하네요. 제목까지 포함할 거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round라고 하는 반올림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d average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전체를 몽땅 잡았고요. 1박 요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몇 번째 열이냐? 5번째 열이다 라고 컴마 조건은 호텔입니다. C의 5번이라고 하고 싶지만 제목까지 포함을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C의 2번부터 C의 3번이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숫자가 나오면 소수 몇 번째까지 천 단위로 똑똑 끊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소수 세 번째까지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중첩함수의 경우에는 괄호의 개수를 잘 맞추셔야 해요. 라운드 열어줬는데 채 닫기 전에 dAverage 함수가 다시 열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함수 열어줬고요. 닫아주겠습니다 라고 맞췄으면 이제 라운드도 끝자락에서 다시 같이 닫아줘야 되니까 개수 두 개 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equal round d average 표 전체 이만큼 컴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1박 요금이라고 5 입력하셔도 되고요. 제목을 그냥 찍으셔도 돼요. 클릭 컴마 조건은 호텔이지만 제목까지 포함한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숫자 값이 계산이 되면 거기에서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닫아주도록 할게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숙박 일수가 4 이상인 예약 건수를 구하세요. 결과값에다가 건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수는 count if를 줬고요. %% 연산자 이용해서 건이라고 하는 글자를 뒤에다가 붙여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의 모양 살펴보도록 할까요? equal count if라고 하는 친구는 조건을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조건 범위를 쫘라락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equal count if 조건은 숙박의 수가 4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동네에 숙박의 수들이 들어있죠.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가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로군요. 조건은 4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4라고 해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친구는 양쪽에 누군가가 있어서 서로를 크거나 같은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한쪽만 요만큼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식 쓰는 방법이 틀어진 거죠. 그럴 때는 강제로 그냥 인식해 라고 쌍따옴표를 붙여서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얘가 알아들을 겁니다. 결과값 뒤에 %% 붙여서 건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딱풀처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count if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 숙박일수 요 동네를 비교할 거다. 컴마 조건은 크거나 같다 4 요렇게만 닫아버리게 되면 에러가 나요. 여기에서는 앞뒤로 꼭 따옴표 붙여서 강제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답이 2라고 나오는군요. 다만 그 뒤에다가 %, 연산자 붙이시고 건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두 건이라고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가장 빠른 입실 1이라고 해서 민 함수를 줬어요. 범위만 잡아주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equal 민이라고 쓸 거고요. 범위는 날짜들 들어있는 입실을 요만큼 잡아주시면 되겠죠. 2의 5번부터
2에 12번까지 이만큼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적에 이만큼에 대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입실일이라고 줬었습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min 괄호를 열고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2의 5번부터 11번까지는 주소로 보이다가 12번까지 범위를 확장시켜주면 입실일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되네요. 표현 방식이 날짜 형식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 친구는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마지막 6번 예약 인원을 구하는 문제로군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숙소명에 대해서 예약 인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습니다. 숙소명이 뜨면 거기에 대한 예약 인원을 찾아다가 값을 넣어줘라 라고 찾기 함수 vlookup을 줬네요. vlookup은 누구를 찾을 건지를 선택하시고 어디 범위에서 찾을 건지를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범위 잡은 곳에 몇 번째 열에 답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아이를 선택한다면 옵션 0을 붙여주시면 돼요. equal v lookup 찾고자 하는 아이는 숙소명이죠. H의 14번에 있는 아이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을 찾아달라 라고 했으니까 숙소명은 여기 있고 예약 인원은 저기 있죠. 요만큼 중에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D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그럼 그 범위 중에서는 찾아야 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죠. 몇 열인지는 4열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똑같은 값을 찾으시려면 옵션 0 붙여주시면 돼요. 함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qual v lookup 얘를 찾아요. 화이트캣을 컴마 어디서요? 숙소 명부터 예약 인원들을 쫘라락 잡아줄 거고요. 컴마 그 중에서 나는 네 번째 열에 있는 예약 인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했는데 함수 입력하다 보면 true 유사일치와 false 정확한 일치가 있네요. false라고 하는 건 숫자 0을 의미해요. 요거를 false라고 선택하셔도 되고 숫자 0이라고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화이트캐슬에 대해서 예약 인원이 5명 맞죠? 바꿔보도록 할까요? 엠스테이의 경우에는 4명 맞고 있나요? 선택해서 바꿔보시게 되면 값이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이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8월달 A유형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